글쎄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 흐름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아까 화면도 지금 뭐 어, 있는데 주가 도표 오늘 보면 지금 이 시간 2,344. 2344. 네. 오, 2400선 또 또 깨져가지고 깨졌죠. 지금 2200과도 가까워졌네요, 사실은. 네, 2200선과.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지금 오늘 아까 1시 반, 2시 네. 2,346인데 지금 2,344까지 떨어졌네요. 아이고. 1.38%가 떨어졌는데 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선을까지도 갈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미 이제 시장은 있고 바닥이 이제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2500 많이 빠져도 2400선까지 빠지고 네. 이게 바닥이다. 그렇죠. 그다음 반등할 거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2200선이랑 가까워진 상황. 삼성전자도 오늘 또 빠져서 또 57,000원, 57,300원. 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네요. 네, 네. 지금 경제 저희 찐경제 시간 지금 매주 지금 말씀을 음. 드리고 그런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진짜 경제를 챙기고 물론 지금 추경호 장관이 있습니다. 국내 추경호 장관이 있고 뭐 한도 총리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은 지금 정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나토 정상회의에 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집권 여당인 네. 그 당 대표는 지금 아슬아슬하고 음. 원내 대표는 지금 갑자기 무슨 필리핀 대통령 축사로 나가 있고 네. 지금 개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 지금 국민들은 지금 되게 좀 혼란스러운데 그렇네요. 네. 가장 그 책임 있게 지금 잡아주고 어떤 방향성을 챙기고 물가와 경제를 챙기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챙겨야 될 분들이 음. 너무 아니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지금 지표도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그게 좋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어제 한국은행에서 또 하나 지표가 나왔어요. 네. 가계 소비자 동향 조사라고 6월 가계 소비자 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지금 물가 상승 얘기 나왔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잖아요. 기대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냐 말 거냐 기대 심리를 그렇죠. 나타내는 거죠. 기대라는 게 뭐 앞으로 그런 그 전망 일반 그래서 가계 소비자 동향 조사라고 하면 네. 일반 가계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 이런 기대 앞으로도 물가 계속 오를 거냐 말 거냐 네네. 그런 불안 심리 그런 심리를 어떻게 이제 수치로 음.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3.9%가 나온 거예요. 그럼 3.9%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근데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앞으로도 물가가 3.9% 이상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많은 국민들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보면 별로 크게 안 높은 것 같지만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지금 그동안에 뭐 대부분의 1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의 인플레이나 물가에 대한 큰 어떤 뭐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관심사가.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지금 앞으로도 물가가 4% 이상 계속 오를 거라는 어떤 모든 국민들의 가계 소비자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게 말씀하시면 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정부가 정책이 물가 잡겠다고 막 내놔도 국민들은 아니야 그래도 계속 물가 오를 것 같아. 그런 거에 의한 마음 때문에 네.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물가 오를 것 같은데 물가 오르면은 당장 네. 사실상의 내 임금 내지는 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나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나 사더라도 이건 좀 나중에 사야지 아니면 좀 소비 좀 줄여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지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파월 의장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낮춰야 되고 그거를 억제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물가를 잡아야 돼. 네. 정부가 정확하게 물가를 잡고 그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물가 잡히겠구나. 네. 물가가 이제 안정되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저희가 이 얘기를 바로 좀 붙여서 해보죠.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어떻게 좀 잡을 것이냐 네. 이런 고민은 정부도 하고 있고
뭐 여러 저런 이 기관에서 좀 하고 있고 우리도 좀 일반 우리 국민들도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이 네. 이번 주에 경총을 만났어요. 네. 경영자 총협회 회장단 27명 정도 만나서 대기업들이 다 이제 온 거죠. 그렇죠. 만나서 노동자들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걸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고임금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 돈이 또 많이 풀리게 되고 네. 고임금자 때문에 경제가 고물가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결국 임금 인상 너무 막 올리고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한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도 사실 당신이 경제에 대한 크게 어떤 지식적으로 뭐 맨날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경제든 외보든 이쪽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자신은 어떤 뭐 네. 그런 최고의 전문가를 세워서 하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 쪽에 추경호 장관을 세운 것이고 그렇죠. 경제부총리니까. 전 기재부에서 굉장히 뼈가 굵고 네, 관료 출신이죠. 관료 출신이고 네. 지금 혼자 추경호 장관이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계속 물가를 잡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최근 대표적인 말씀하신 저는 엊그제 경총 그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네. 이제 대놓고 최근에 일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어떤 IT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임금제 지금 저희도 뭐 임금 인상했습니다만 임금 협상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한 대도 늦기도 했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중소기업이나 일반 그런 기업보다는 네. 현금 유동성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좀 다른 기업보다는 나은 편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상 최대였던 이익을 또 올리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지금 최근 물가가 지금 거의 5%대. 6월달에 아마 곧 발표해야 될 6월달, 7월달 아마 6월달 거 아마 물가가 한 거의 이제 5% 후반. 다음에 7월달에 한 6% 추경호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6%는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6% 넘는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협상이나 임금 테이블을 올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 두 개를 합한 게 기본적인 어떤 임금 테이블의 그렇죠. 퍼센티지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래서 물가가 한 5%에서 6% 올라간다고 치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2%에서 2%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이 한 8%에서 9% 정도는 올라가야 최소한 8%에서 9%는 올라가야 물가 올라간 만큼의 우리의 소득이나 임금이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 지금 현재 실질 임금이 그렇죠. 실질이 지금 현재 내 생활 수준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수준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도. 그렇죠. 8% 9% 올려도. 어휴.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요즘에 그 임금이 보통 8% 9%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타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걸 가지고 추경호 장관이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올라가야 정말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죠. 최소한의 경계인데. 왜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장관 하는 얘기가 대기업 경총이 이제 특히 대기업 그렇죠. 예, 예. 기업 집단들 내지는 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잖아요. 경총회장 앉혀놓고 야 대기업들 중심으로 너무 임금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당신들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지금 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물가 상승 그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임금을 당연히 올려달라는 요구가 커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미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노조나 그 중심으로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 바 인플레이션이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또 사실 임금 인상이 되면 또 다시 그것이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이것이 계속 서로 맞물린다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는 중간에 그걸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걸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응? 그렇죠. 아니 근데 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이 부총리의 발언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봐라 정부에서 이렇게 힘들어한다, 나라가 힘들다, 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정말 좋은 인재가 있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꼭 스카우트해야 된다. 네. 그럼 임금을 많이 줘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이 더 발전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고용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선순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임금 인상을 정부에서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 관련된 기사가 이제 어제 뜨고 네. 그 관련된 지금 뭐 브라인드나 기업들 이런 예. 분위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장난 아닙니다. 화났어요? 제가 몇 군데 그거 예. 가져왔는데 네. 추경호 네 월급부터 깎아라. 아 그렇게 반응을 또 예. 하는군요. 아니 지금 네. 우리가 대기업 다니는 게 무슨 물론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음. 기업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그런 분들 훨씬 더 네. 안정적이고 그런 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임금 인상을 대놓고 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